안녕하세요, 명랑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영, 이나모리 가즈오의 원점을 말하라, 이런 책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의 기업인이고 교세라, 교토 세라믹을 창업하셨고 그걸 글로벌 기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셨고, 굉장히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경영에 관한 강연과 책, 그리고 후계자 양성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젊은 기업가들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강연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은 그 많은 강연들을 하나로 좀 집대성하는 책을 만들자. 그래서 사후에 편집이 완료돼 가지고 몇 년 만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돼요. 강남에서 스카이 출신으로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MBA를 받아와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일본의 시골 출신이에요. 가고시마인가요? 시골 출신인데 교토에서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토 세라믹 맞나요? 비슷하나요? 교세라의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미국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지방대를 나와가지고 지역 출신을, 자기가 살던 인근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만큼의 경영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뭐 기업을 성공시킨 분이 아니라 경영의 신으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왜 그 사람은 신격화되는 건데 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분 착해요. 경영을 하는데 착하다? 이 착하다라는 게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좋고 다 해주다는 그런 착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발음이라는 것, 신적인 착함이라고 뭐 굳이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착함이,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지점이 원점이에요. 사실 경영가라는 거는 싫은 소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인이 착하기만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본성 자체가 착해요. 선함이 있어요. 왜 기업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거는 선한 기업인은 아니에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업을 하고 그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분이 시골 지방대를 나왔잖아요. 기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떠올린 게 부모님, 할아버지 때서부터 들었던 얘기래요. 사람이 돼야 된다. 중요한 건 사람이 됨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처음 창업을 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해줬던 바, 사람에 집중해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되게 하면 안 된다, 사람 중심 경영을 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한 결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내용들을 강연을 하고 그걸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서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 이롭게 하고 싶어. 돈을 못 벌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참 힘든 얘기예요. 돈을 벌면서 그걸 이롭게 하고 싶어.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이나모리 가즈오를 알 거고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만약에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셔라. 교세라를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시키고 자기들의 주 종목인 세라믹이 반도체 쪽에 특화된 전자 부품 업체였는데 통신업에 뛰어들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뜬금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 경쟁자가 어마무시해요. 신칸센 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 기존의 망을 도로 쪽에다가 깔 수 있는 통신 사업의 강자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제치고 이제 1등을 하게 되기까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국민들에게 값싼 통신을 제공해서 국민들의 삶의 보탬이 되겠다가 통신 사업에 뛰어든 원점이에요. 그리고 그 원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발상의 전환, 도전, 지독한 실행,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가 10억이에요. 내가 10억을 벌 거야. 그러면 10억을 벌면 멈추겠죠. 근데 목표가 내가 사람들에게 값싼 통신을 제공할 거야. 이거를 이룰 때까지는 멈출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게 원점의 힘이라는 얘기. 원점이 뭐냐라는 거, 그 얘기예요. 나는 이제 교세라하고 기업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경영해서 다 쏟아부었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정리할 때다. 이분이 명상을 하고, 명상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자기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 삶의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미안하지만 자아를 맡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지금 자아의 직원이 몇만 명이고 관련된 협력업체,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수가 몇십만 명인데 지금 자리 여기서 무너지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의 하나의 깨달음과 실현을 위해서 이들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나무의 가족은 결국 수락해요. 그 얘기를 듣고 수락을 하고 잘 회생시켜줘. 근데 이분의 삶 자체가 정말 아주 근원적인 원점을 지향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딸이 3분이 계시대요. 이나무의 가족의 사위 중에 한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에요.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진. 근데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종묘학을 공부한 굉장히 대가였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우장춘 박사 불러요. 한국에 와서 여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품종 개량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통일변이 뭐니 이렇게 생산이 더 많이 되게 되고 병충해가 강한 그런 벼라든지 잡곡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그런 종자 개량을 해요. 육묘를 통해 가지고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종자를 개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굉장히 좋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진 데는 우장춘 박사의 연구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해요. 이분이 이나무의 가족의 사위예요. 그럼 우장춘 박사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살았을까요? 민비시의 주역의 아들이 우장춘 박사예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생활을 했고 일본 여자 이나무의 가족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장춘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종묘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대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조금은 갚았구나. 일본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그것도 나름의 효도일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조국에 헌신한 우장춘 박사의 장인 이놈을 해가지고 굉장히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직업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해. 그랬을 때 나는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뭐를 원점으로 삼아야 되지? 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일본을 만약에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강연을 한다. 그러면 이나모리 가조의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연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강연에 대한 원고는 되게 수준 높은 원고이기 때문에 참조가 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책 한 권이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명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이었습니다.